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비범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비범한 대화, 댄 월드슈미트 지음. 지은이 댄 월드슈미트는 현재 월드슈미트 파트너스사의 회장으로서 사업 전략가이고 미국의 인기 연사이며 울트라 마라톤 선수이기도 하다. 그는 또 다우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세계 7대 비즈니스 블로그라고 평가한 엣지 컨버세이션의 블로거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비즈니스 위크, INC 잡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인터뷰했고 BBC를 포함한 10여 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그의 비전통적인 사업 전략에 관한 기사 수백 개가 다양한 매체에 게재된 바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또 여러 나라 말로 번역 출간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이 책이 나온 후 몇 년간 나는 엣지 컨버세이션을 읽고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이메일과 편지, 선물을 받았다. 그런 이메일과 편지를 읽는 건 마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다. 이 책을 쓰기 위해 평범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 1000명 이상을 면담했던 나의 노력이 단지 인정받는 걸 넘어서 이 책이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과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이 한글 번역본의 출판은 내가 역자에게서 받은 이메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 책을 읽고 좋은 영감을 얻었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같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번역을 하겠다고 내게 허락을 구했다. 난 즉시 허락했다. 난 그 요청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가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것에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 번역이 다 되면 출판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의했다. 얼마 후 그는 자기 아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책을 내는 것도 좋겠다고 내게 이메일 답장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던 것이다. 당신은 이처럼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그걸 해내려는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역자는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비범한 일을 한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벽면을 가득 장식한 각종 학위, 자격증 또는 엄청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 없이도 당신은 당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당신은 바라는 위치에 더 다가가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비범한 대화의 본질이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는 것, 제 아무리 어려운 장애나 힘든 환경이 있어도 핑계 대지 않는 것, 더 나아지겠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오늘 당장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말한다.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당신과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비범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당신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당신은 해낼 수 있다.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댄 월드슈미트. 역자 서언. 자기 개발서로는 흔치 않게 이 책은 방법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한 방법, 기법 또는 처세술 등을 얻기 위한 게 아니다. 이 책은 영감과 용기를 얻기 위한 책이다.
나도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 내가 이 책에서 받은 영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들들에게 읽히겠다는 목적으로 이 책의 번역을 시작했던 것으로 미루어 독자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책 제목에 대화가 들어있다. 그는 강렬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를 자극하고 도발하며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도록 도전한다. 경주용 자동차들이 출발 신호 직전에 강력한 엔진 폭발음을 내면서 온 차체를 들썩이듯이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도 당장 비범한 여정에 나서고 싶어 들썩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으로부터 최대한 유익을 얻기 위해 나는 독자에게 다음을 권한다. 첫째, 이 책을 읽은 다음 엣지가 여러분 삶의 문법이 될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펼쳐보고 용기와 에너지를 얻으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이 책에서 용기를 재충전했다. 둘째, 워크북을 구해 자신이 더 엣지하게 되기 위한 생각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결단과 실행에 도움을 얻어라. 셋째, 자신의 엣지 모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비범한 성공 달성에 관한 도움을 주고받아라. 함께 나누고 격려할 때 여러분의 성공 여정에 더욱 큰 힘이 보태질 것이다. 이 책 초판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60명 넘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출간하였다. 책 마지막 페이지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성함을 밝혀놓았다. 독자들 모두 이 책을 통해 비범한 승리를 성취하게 될 것을 기원한다. 변봉용. 프롤로그.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가? 나는 25살이고 죽고 싶었다. 그저 이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바랬다. 그날 나는 쓰라린 자기 파괴적 절망과 몽롱한 취기에 쩔어 총구를 입에 대고 차고의 계단에 앉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모두 망쳐버렸다. 나는 놀랍고 아주 특별하고 비범해지기만 원했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그걸 상당히 이룬 것에 대해서도 꽤 인정을 받았다. 25살 나이에 나는 미국 동부 지역의 위아래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펼치는 회사의 CEO로 워싱턴 DC 주변에서는 놀라운 젊은이로 알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예쁜 아들을 두고 셋이 살기엔 너무 큰 집에서 살고 있었다. $1,000짜리 양복과 고상한 대화의 허울 뒤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거다. 그러나 나의 내면은 자기 의심과 죄책감으로 엉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쳐 있었다. 나는 극한 스포츠에 대한 집착과 충동, 그리고 미친 듯이 맹렬하게 일에 몰두하는 성향, 때로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향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뜻대로 세상을 요리할 능력을 잃었다. 내 결혼 생활은 산산이 부서졌다. 고장났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으로 끔찍하게 망가졌다. 그리고 나는 그 재앙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전부 느끼고 있었다. 내가 아내 곁을 지키지 못하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나는 얼마 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척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자리에 끼어들었다는 건 내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고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그녀를 비난했다. 저주했다. 그녀를 쫓아내려고 했다. 아내와 시간을 충분히 같이 보내지 못하긴 했지만 그게 어쨌다는 것인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랑을 보여줄 줄 모르는 내 이기적 행동이 우리의 관계를 망쳤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뒤틀린 드라마 같은 모든 일이
내 마음을 갈갈이 찢고 있다는 것을 더는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전에 무언가 망쳐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나도 이전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언제나 실패에 대해 단순히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성공은 필연적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대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고 가족, 사랑,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건 최종적인 실패였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나를 미치게 했다. 그동안 나는 어떤 문제나 도전도 항상 초인간적 노력과 엄청난 열정으로 앞장서서 일해 해결해내곤 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려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 고통 속에 나는 아마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랐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올바른 이유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아내든 무엇이든 절대 잃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그래서 나는 방법을 몇 달간 가정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에 딱 적당할 정도의 기간 동안만 바꿨다.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쇼핑 여행에 데려갔다. 나는 그 석 달의 반듯한 행동이면 아내가 내게 다시 사랑과 존경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그녀를 내게서 더 멀어지게 했다. 결국 나는 내가 오로지 잘하는 것, 극한적 행동으로 되돌아갔다. 더 오랜 시간 일했다. 더 큰 소리로 욕했다. 더 심하게 운동했다. 나는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쏟아부었다. 나는 매일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노크해서 미팅을 알려주면 세수하고 넥타이를 고쳐맨 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서 엄청난 규모의 사업 거래를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균형을 잃었다. 감정적 난파 상태였다. 그건 자신을 더 심하게 몰아대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나는 지치는 정도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댔다. 단 며칠 만에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진 적도 있었다. 그 극렬한 종합 격투기 훈련 탓에 나는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었다. 처음엔 아무도 그 병을 진단해내지 못했다. 나는 나흘 동안 응급실에 있었다. 병원은 감염병 전문가를 붙여서 내 혈액에 에이즈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점검했지만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의사들의 단 한 가지 방법은 계속 다른 항생제를 써보는 거였다. 하나가 듣지 않으면 다른 것, 그게 듣지 않으면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결국 증상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내 몸은 약해졌고 몸매도 엉망이 되었다. 내 운동의 목적이었던 것들이 모두 증발해버렸다. 그래서 내게 그 고뇌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나는 일을 해내는 것은 항상 자신이 있었고 어떤 불가능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강하게 밀어붙였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 신체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졌다. 가정을 망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이제 내 몸마저 나를 실망하게 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친구인 나 자신마저도 나를 배신했으므로 나는 뼈저리게 외로웠다. 실패감이 나를 애워쌌다. 험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온통 휘어잡았다. 이번에 나는 졌다. 이제는 게임을 끝낼 때다. 포도상 구균이 나를 거의 죽였었는데 이제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완전히 취한 채로 한 손에 위스키 잔을 그리고 다른 손에 권총을 들고
차고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이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내 흐느낌으로 되었다. 짓누르는 슬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나는 죽고 싶었다. 다른 출구는 없다.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다. 눈을 깜빡여 눈물을 거두며 나는 총알갑을 집어들었다. 일그러진 성공을 달성한 자답게 결국 이 일도 내가 혼자 해야 한다. 나는 브라우닝 22구경 권총의 탄창이 꽉 찰 때까지 총알을 한 개 한 개 밀어 넣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차고 뒤편 계단으로 비틀거리며 갔다. 계단에 앉으면서 잔을 옆에 세게 탁 내려놓았는데도 잔이 깨지지 않았다. 그 광경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으며 압도하는 슬픔에서 잠깐 벗어났다. 하지만 그건 금방 다시 몰려들었다. 나는 권총을 들어 올렸다. 희한하게 총구를 관자놀이에 댈지 아니면 입속에 넣을지 의문이 생겼다. 혹 이것마저도 망치는 게 아닐까? 나는 입이 제일 확실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총구의 기름 맛을 입안에 느끼면서 나는 이게 나의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마음속 한편에서는 내가 이걸 정말로 감행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그저 그 일을 해치우고 싶어 했다. 난 이제 상처받는 일에 지쳤다. 곧 이 고통은 사라질 거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 확인하듯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당기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성공을 위한 다른 책은 필요 없다. 당신에게 성공을 위한 다른 책은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걸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다. 즉, 목표를 정한다. 열심히 일한다. 집요하게 계속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마 당신이 자면서도 읊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 모든 성공의 수법들은 잘 알고 있다. 나는 대학을 2번 중퇴했다. 돈 한 푼 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돈을 벌었다. 많이 잃기도 했지만. 임원으로서 나는 10년 동안 엄청난 영업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컨설턴트로서 전 세계 기업들의 그런 방법을 지도했다. 나는 25살에 CEO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창업주는 아니었고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사업에서만 아니라 개인 삶에서도 어떻게 하면 규칙을 파괴하고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지를 안다. 그렇지만 난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꽤 비범한 일들을 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이 책은 성공 비법에 대한 흔한 허튼 수작이 아니다. 이 책은 당신을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당신 두뇌 속의 응어리들에 관한 것이다. 성공과 높은 성과 창출에 관한 책은 이미 수백 수천 권이 있다. 하지만 성공을 추구할 때의 감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치열한 논의는 부족하다. 특히 행동이 아닌 태도에 초점을 둔 논의들 말이다. 그런데 그 빠진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행동을 조종하는 삶의 깊은 내면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은 계속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을 그저 일련의 활동들만으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성공은 태도로 성취된다. 성공은 당신이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보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책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하는 흔한 책이 아니다. 그건 이 책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물론 결과는 같을 수도 있다. 이 책은 당신이 보통의 자기 계발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불편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다룬다. 이 책은 성공에 관한 고통, 두려움, 사랑, 그렇다, 사랑, 그리고 당신의 성공 기법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당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 태도들을 깊이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못한지를 알려주며 어마어마한 기회를 누리는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준다.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 책은 기업 경영자건 영업사원이건 올림픽을 위해 훈련 중인 사람이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비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신이 이 책에서 읽는 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모조리 뛰어넘을 것이다. 대담한 목표를 정하게 되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일부러 짧게 썼다. 위대한 성공의 진정한 본질은 간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책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be, 즉 존재하라. 하지만 이것만으론 좀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다. 더 훌륭한 버전의 당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개념이다. 최고의 당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뭔지 최상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최대 잠재력은 자신만 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말해줄 수 있다. 그건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대답해야 할 질문을 하나 던져준다. 당신은 누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잠깐 시간을 내서 이걸 깊이 생각해보라. 이것은 보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 답을 힘들게 얻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것도 알게 되었다. 그건 그런 척 할 수 없다. 당신은 그걸 느껴야 한다.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에 몽땅 사로잡혀야 한다. 당신을 성공하게 하는 건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건 집착이다. 그 결의와 투지야말로 최종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다. 당신 앞날의 장애물들은 피할 수 없다. 그건 당신 의지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당신은 두들겨 맞게 될 것이다. 턱에 어퍼컷을 맞고 바닥에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이 주먹을 미처 쳐들지 못했고 다리도 아직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당신이 과거에 그랬던 건 그리고 앞으로 그럴 때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누구인지가 중요한 순간은 피를 흘리며 링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때이다.
이때 당신 내면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한다. 자신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는 건 순전한 용기다. 마법의 공식은 없다. 슈퍼 스페셜 7단계 요령 같은 건 없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미친 듯한 집착뿐. 당신이 더욱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더욱 자기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할수록 더 빨리 성공이라는 결승선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가슴을 필요로 한다. 두뇌가 아니다. 체력이 아니다. 근성이다. 왜냐하면 성공은 더 많은 지식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은 더 많이 존재하는 것, 즉 being more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나 리트윗할 수 있는 블로그 기사 또는 인기 경영 서적에서 쉽사리 복사할 수 있는 사업 전략 같은 게 아니다. 당신은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 be more 해야 한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더 많이 원해야 한다. want more 해야 한다. 당신은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 care more 해야 한다.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으므로 이것은 어쨌거나 처음부터 심각한 질문이 아니었다. 진짜 질문은 더 존재한다는 것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선택을 하겠는가? 이제 이것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변명하지 말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다. 큰 일, 작은 일, 소소한 귀찮은 일들까지도 모두 문제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다. 자기 실패에 대해 다른 이들 탓을 하는 것도 문제다. 때때로 게으른 것도 문제가 된다. 당신의 목표 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 모든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자기 이론을 유럽의 과학자 모임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그는 야유를 받고 연단에서 퇴장당했다. 그는 나중에 심리학 업적으로 괴테상을 받았다.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낙제하였고 출마한 모든 공직 선거에서 낙선했다. 62세에 수상이 될 때까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4살 될 때까지 말을 못했고 7살이 될 때까지 기초적 단어도 읽지 못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는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을 바꾸어 놓았다. 헨리 포드는 농업에서 실패했고 기계 수습공으로도 실패했으며 5번 파산했다. 하지만 그는 대량 생산을 현대화시켰다. 스탠 스미스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데이비스컵 대회 볼보이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데이비스컵 챔피언을 8번 차지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식 테니스 선수로 인정받는다. 찰스 스왈츠가 자기 고등학교 졸업 연감에 응모한 만화들은 모두 거절되었으며 월트 디즈니 입사도 거절당했다. 나중에 그는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시리즈인 피너츠를 만들었다. 반 고흐는 생애에 그림 단 한 점을 친구 누나에게 50불에 팔았다. 그는 800점이 넘는 걸작을 그렸으며 그중 7점은 총 10억 불이 넘는 가치가 있다. 레오 톨스토이는
법률학교에서 성적 불량으로 퇴학당했으며 교수들에게 학습 불능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하나이다. 전쟁과 평화를 생각해보라. 존 크리시는 영업사원으로 사무직원으로 공장 노동자로 그리고 작가 지망생으로서도 실패했다. 그의 원고는 출판사로부터 무려 754번이나 거절당했다. 그는 600편 이상의 소설을 썼으며 가장 위대한 추리소설 작가로 여겨지고 있다. 행크 에런은 브루클린 다저스 입단 테스트 경기에서 실패했고 그의 메이저리그 첫 경기 성적은 5타석 무안타였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최다 홈런 기록을 달성했고 그 기록은 33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며 비범한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없다면 처음으로 시작해라. 전에 여러 번을 제대로 못 해냈다면 자신을 개조해라. 그런데 당신에게 대학 졸업장이 없다면 더 호기심을 가져라. 더 학습해라. 그런데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 성공에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일이 더 어려워진다면 모든 큰 일은 고통과 부담을 요구한다. 계속 노력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에 신경 쓰지 않는 대범함이 언제나 올바른 수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으면 놀라운 일을 해내고 나면 그들이 따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대담성의 대가다. 당신이 합당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자기 도취는 자신을 안주하게 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이 생각했던 게 틀렸다고 한다면 새 규칙을 만들어라.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전문가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다면 당신은 그저 더 행복해질 거다. 만약 이렇다면, 만약 저렇다면, 이렇게 만약 뒤에 오는 말은 모두 변명이다. 당신은 성공을 막아서는 마음속의 악마들에게 도전해야 한다. 성공을 방해하는 공포와 실패와 변명의 건너편을 볼 수 있을 때에야 당신은 다시 일어나서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이건 어떤 위치에 있건 자신이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칼 슈거프트 조셉은 미국 플로리다주 메디슨에서 태어났다. 10명의 아이 중 넷째인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는 오락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이 없는 시골 가정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것이 아마 칼이 스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자라면서 그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과 농구와 길거리 축구를 했는데 그게 칼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땅바닥에 거칠게 패대기 쳐지곤 했으나 바로 다시 튀어 일어나 경기를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는 농구팀을 만들었다. 그는 농구 골대 밑에 서 있다가 수직 점프로 덩크슛을 하곤 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고등학교에서 그는 농구와 미식축구 그리고 육상 선수였으며 거의 모든 종목에서 기록을 세웠다. 한 육상 경기에서는 높이뛰기에서 172cm를 기록한 후 바로 돌아서서
투포한 12.2m를 던지고 그 다음엔 원반을 39.6m 던졌다. 그리고 한 미식축구 경기에서는 2인 1조 팀 전술을 구사하는 자기보다 훨씬 건장한 상대들에게 11번의 격파 태클을 성공시켰으며 공을 한 번 가로챘고 펀트를 한 차례 막았다. 이 젊은 슈퍼스타는 대학에 진학해서도 전혀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는 베튠 쿵맨 대학에서 미들라인 베커로 뛰었는데 그의 팀 동료 중 5명이 NFL에 진출했다. 와일드캐츠 팀이 콘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팀이 칼에게 얻은 영감 덕분이었다. 칼은 왼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칼이 뛰었던 모든 경기는 편파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 다리로 뛰고 돌고 점프하지만 칼은 그 모든 것을 한 발로 깡충깡충 뛰면서 했다. 의족이나 목발도 없이 오직 심장으로만. 한 인터뷰에서 칼은 그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의 변명은 무엇인가? 당신의 미래가 중요하므로 변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하는 일로 미래가 만들어진다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걸 망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망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을 만든다면 나의 미래가 그 꼭대기 부분에 적힐 것이다. 당신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정한다. 그걸 믿는가?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진실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가 당신이 성취하는 것들을 결정한다. 이게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뭘까?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자. 잠을 얼마나 많이 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찍 일어나는 건 당신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쓸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간단히 50년간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당신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시간을 2281일 또는 6.25년 더 갖는 것이다. 더 많이 싸우면 더 많이 이긴다. 매일의 의사결정 또는 변명들은 시간이 가면서 쌓인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긴 쉽다. 우리는 모두 그걸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입으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그걸 실행한다는 건 아니다. 당신 미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결단에 달려있다. 사실상 당신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그리 되는 게 아니라 결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6.25년의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 그러나 침대에 그대로 있을지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러 나갈지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수많은 사소한 핑계를 생각해서 대개 그저 편안한 쪽을 택한다. 당시에는 그게 하찮게 보인다. 고작 해야 1시간. 하지만 그 결과는 문자 그대로 삶을 다르게 만든다. 하루 수백 번의 결정들이 미래를 쌓는다. 그 결정들은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바꾸겠는가? 자신이 중요하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라.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믿음에서부터 당장 하는 일이 자기 미래의 가능성을 바꾼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것은 마음가짐이다. 이게 바로
엣지 정신이다. 그 의미는 이것이다. 일이 두려운 방향으로 전개될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강펀치를 맞아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라도 정직한 것이다. 안주하기 쉬운 그때에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능,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배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적 영감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변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 결정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15년 동안 하루에 20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 기회가 10만 9,500번 더 생긴다. 1년에 한 번 더 승리한다는 건 생애에 30번의 놀라운 성공을 의미한다. 하루에 한 번만 더 진실을 말하면 1년에 365가지 더 자신을 믿을 이유가 생긴다. 22년간 매주 새로 책 한 권을 읽으면 세계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들의 새 아이디어를 1144가지 더 얻는다. 35년간 한 달에 5명과 의미 있는 새 관계를 만든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의 친구는 제외하고, 그렇다면 진정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2,100명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작은 선택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 만약 당신이 행복한 순간 10만 9,500개, 추가적인 성공 30번, 365가지 더 자신을 신뢰할 이유, 새 아이디어 1144개, 그리고 새 친구 2,100명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무언가 더 비상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러므로 핑계 대기를 멈추라.